자, 그럼 두 번째 서울시립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서울시립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장래 희망으로는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주요교과 내신 평균 2.96 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3.66 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서울시립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1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입학사정관님 앞에서 멋지게 자기 PR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K무크에서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야기라는 강의를 듣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과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좋은 강의도 듣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자, 이성준 선생님, 우리 학생이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에게도 해당 학과 인재사항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학부가별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전공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서 핵심 교과로 보는 거는 수학, 그다음에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학과 관련된 과목 전체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와서 대부분의 전공이 영어로 된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기초적인 어떤 이런 영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에 대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잠재 역량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기술에 대한 탐구심이 강하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기술할 수는 없고요. 공학에 대한 앞에서 환경공학부 제가 설명할 때도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학 기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탐구심이 강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회 역량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좋은 학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리더십 중에서도 집단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학생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겠지만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을 사회 역량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52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2018학년도 작년에는 10.50대 1로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마찬가지로 1단계 2배수로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2단계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인재상과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정재원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은요. 주요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약간 하락 추이고요. 평균은 3.4등급입니다. 수학은 2에서 3.5등급으로 하락한 이후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은 2.9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 2등급, 3등급 등락을 하면서 평균 2.6등급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과학은 1, 2등급으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이제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4등급, 수학, 가영이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5등급, 물리 3등급, 화학 3등급으로 국수탄 평균 3.66등급입니다. 네, 상담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주요 교과 성적을 보면요. 과학 성적은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수한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과학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주요 교과 성적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범한 성적대가 나오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해도 또 이제 자부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생활 기록부이지만 여러 교과를
국영수 외에도 여러 교과들을 두루 관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의고사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보여준 우리 학생의 이제 모습은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은요, 국수탄 평균 74%, 상위 누적 비율로 보면 약 한 16.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는 좀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학생의 위치는 강남대, 수원대, 한신대 정도 정시 합격 가능 성적이고요. 3월, 4월, 7월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가 조금 다른데요. 3, 4, 7월 모의고사는 과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6월은 학생이 상당히 강점을 보여줬던 과학 탐구도 그렇게 신통한 성적이 아니라서요. 장차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좀 수시에서는 조금 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정지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준비 상태를 날씨를 평가해 주셨거든요. 자,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은 맑음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흐림이네요.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비교과 활동의 경우에 이제 개별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과 전체는 좀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화려한 모습이고요. 과학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와 관련된 수상, 글쓰기 우수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이 많았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 융합형 인재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활동 역시 맑음을 드렸는데요. 학생이 이제 학생 스스로뿐만 아니라 학교의 그 학급 공동체를 이제 생각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학급 반장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선생님의 평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아리를 보면 제가 이제 흐림을 드렸는데요. 동아리는 이제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전공 관련성에서 좀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기주도적인 모습은 분명히 보였지만 자율 동아리가 3개, 4개 이렇게 좀 학교의 전체적인 수업 시간과 자율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시수를 따져본다면 조금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과요불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흐림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자율 동아리 역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거 듣는 학생들도 좀 아셔야 될 것이 너무 이제 많은 동아리 활동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이나 활동에 대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한 2-3개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으로서 학업 챙기기도 바쁠 텐데요. 이런 많은 활동을 했다면 어딘가 부실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와 연결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그 봉사, 자신의 그 꾸준히 노력했고요. 또 재능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사 형태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로 역시 우리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생활기록부 곳곳에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독서 역시 맑음을 드렸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27권 정도, 2학년 때 13권 정도의 과학 분야, 13권 정도의 책을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독서를 했습니다. 난도가 높은 그런 서적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런 실용적인 서적까지 다양한 서적들을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다 좋지만 이 전체적인 거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계속 이제 저는 모색하면서 이 비교과를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쉽게 남았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 궁금한 점 있을까요? 금방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부분 바로 이제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는 화학이나 환경 이런 쪽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전자공학 쪽에는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전자공학과를 지원할 때 좀 부담이 없을런지 우리 학생한테 한번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공학부가
제가 여지껏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나중에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아두이노나 그런 걸 만져보기도 하였고, 더불어서 독서 활동에서 트렌드에 대한 책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게 책이 너무 길어서 올해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트렌드를 보강해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가서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뭐 충분한 대비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성준 선생님께서도 자료 살펴보셨을 텐데요. 강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상담받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볼 때 좀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관심이 펼쳐져 있다 보니 학생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과학부 같은 경우, 공학부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초적인 과학 과목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학생의 장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선생님, 아쉬운 점과 또 보완할 점도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의 의견하고도 거의 좀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의 수상 실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상 실적도 화려하다 못해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학생이 정말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수상 실적에 어느 정도에 집중을 했는지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학 성적이 조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3, 4등급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정도 수학 성적으로 과연 대학에서 학업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저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전자전기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이 분야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방금 전화로 말씀하실 때 이제 본인은 어떤 융합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는 어쨌든 이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아리 활동 수가 또 너무 많습니다. 1학년에서 스포츠 클럽을 제외하고 4개, 2학년에서도 스포츠 클럽을 제외하고 3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정재원 선생님은 2-3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동아리만 제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학생이 과연 어디에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에 보면은 학생이 커뮤니케이터가 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진학자가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바라는 것은 일단 그 사회적으로 학생이 어떤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전기 공학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조언의 말씀도 그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굉장히 학생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강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달받은 지금 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3학년 내용이 사실 또 좀 많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학에 어떤 전공을 어떤 분야로 왜 지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면접으로 얼마나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단계에서 면접 10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1단계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해서 최종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이제 바뀐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희도 아직 통계를 내본 적은 없고요. 대략 살펴봤을 때 1단계 합격권 바깥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배수권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최초 합격으로 바뀌는 경향이 한 30% 정도, 그 정도에 바뀌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 또 약간의 좀 경향, 그리고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좀 경향성이 있으니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님과 정재현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서울시립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마니아 군님의 질문인데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가 2배수여서 일정 배수로 변경됐는데 일정 배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합격자 수가 일정 배수라고 표현이 되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1단계 합격자의 배수는 2배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정 배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소인수 모집 단위, 그러니까 한 명에서 5명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서만 저희가 선발 인원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 선발 인원을 높인 이유는 미등록자들이 발생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1단계 배수를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떤 모집 단위는 몇 배수로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1명, 2명은 4배수이고요. 3명, 4명은 9명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리JH님의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중에서 교사 추천서는 지원자를 지도한 현재 교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예체능 관련 선생님도 상관없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는 살짝 그 예체능 선생님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학 입장에서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교사 추천서를 가장 잘 적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체능 과목 속에서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선생님께서 교사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일부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선생님이 작성하셔도 좋으니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에게 부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아이디 RED호님의 질문인데요. 서울시립대 자연 계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내 과학 동아리가 너무 치열해서 하나도 못했어요.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 전무한데 괜찮나요? 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이 부분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동아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과 활동의 내역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봐도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동아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선정이 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등학교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아리 활동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장점을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어쨌든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다 살펴보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지어서 살펴보려 하고 있지도 않고요.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3명, 4명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그 학생들의 장점들을 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과 같은 부분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정말로 학생들이 좀 집중했던 부분, 본인의 에너지를 가장 썼던 부분, 본인이 가장 좀 고민했던 그런 활동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가든11님의 질문인데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형간 복수 지원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라는 궁금증이었어요.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는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만 학생이 해당이 된다라면은 수시에 모든 전형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이제 하나 지원할 때마다 그 수시 6장 카드에서 한 장 한 장씩을 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는 혹시 이거를 지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이 교차 지원을 혹시 생각하고 질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교차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 단위별 인지상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학생이 충분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인문, 자연 가리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평가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대신해서 좀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실 올해 서울시립대가 전형 방법이 좀 바뀌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 지금 면접 100%에서 작년에 선발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물론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면접에 대한 영향력은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이제 서류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증대되는 거고 면접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맥락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저희 대학이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라기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사실은 좀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뭐 영향력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대학이 지금 대부분 그 2단계에서 서류 70과 면접 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만 이제 2단계 면접 100을 사용하니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여기는 왜 이러지? 그러면 이 면접 100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혹시 그 사설 어떤 면접 학원 같은 데를 다녀야 되나라는 어떤 좀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일단은 지금 올해는 50, 50으로 좀 가려 하고요. 요걸 한 2, 3년 정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70, 30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결국 그렇다면 이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면접이 30이든 50이든 면접이 100이든 최종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의 영향력은 100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는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류가 비슷비슷한 학생들에서 점수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학생들이 2단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2단계가 50이라 하더라도 또는 30이라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면접입니다. 그러기에 면접을 통해서 너무 떨지 마시고 본인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좀 진솔하게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또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기록적인 폭염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기소개서 쓰시느라 또 내가 지금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계속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2019학년도 수시 일정 살펴보시죠.